9월 2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은요, 이 좋은 가을 날씨를 즐기기보다는 매우 서산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세계 시민상이라고 하는 상을 뉴욕에서 수상을 해서 촛불 시민을 대신해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촛불 안 든 사람은 시민도 아닙니까? 자, 이 와중에 상 받으면서 웃을 일인가? 자, 좀 이따가 이건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이 정권의 최고 실세를 향해서 일개 개인 자격으로 너무 떠든다 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격려 문자가 수백 통 송영무 장관한테 갔다고 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에 대해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경고를 받은 뒤 국방부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보수청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의 휴대폰에는 격려 문자가 수백 통 왔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송영무 장관이 과거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었지만은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그가 국민을 향해서 똑바로 가면요, 국민은 그의 과거의 흠을 다 면책하고 그를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할 겁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특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고 말을 했고, 현직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데 제가 봐서 아마 이런 일이 한국 정치 역사상에 다른 정권에서도 없었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 다음날 청와대는 송영무에 대해서 엄중 주의 조치를 했고, 송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한다고 해서 수습이 되는 모양이지만은 그 뒤에도 사석에서 강한 불만을 이렇게 문정인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문특보 발언 중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부분이 송 장관 본인에 대한 표현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이 문특보가 지난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 대고 오마이뉴스인가 그럴 건데요. 금년 12월 1일부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미친 자입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문정인은 제정신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을 자를 때까지 제가 볼 때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해야 됩니다. 국회 가서 뭐 하겠어요? 자, 국방부 장관이 참수 부대를 언제 어떻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이 정부 누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을 참수한다라는 말이 북한이 기분 나쁠 거라고 지금 이 대목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는 김정은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할 이야기지 한국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마들은 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지금 눈만 뜨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장성들이 못하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자는 아무런 예? 공식적인 타이틀 특보 말고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특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 번씩 불러서 물어보는 거지, 이 특보가요 아무 소리나 외부로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특보했습니다. 특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송 장관은 문 특보가 김정은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문 특보가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한 뒤부터 안보 특보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해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18일 국회에서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게 지금 화근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지요. 송 장관은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장관도 군인 출신으로서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다른 소리가 계속 나면서 치고 빠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난 4일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했다가 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면 전술핵 재배치든 뭐든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국방위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결국은 7월 28일 날 ICBM 2차를 쏘고 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7월 29일 새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에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언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는 발사대 4기를 늦추려고 했는데 송 장관의 답변으로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 장관 이 사람의 이 스타일이 관료라기보다는 야전 군인 같은 속성이 있는데, 국회에서 했던 직설적 답변이 청와대고 뭐고 난리 나지 않겠냐 하니까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데 숨길 게 뭐 있느냐 해서, 그는 해군 출신이지만은 해병대 같은 기질을 이런 답변에서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이 밑에 부하들도 해병대 출신을 선호하고 해군 참모총장 시절 해병대 출신을 부관으로 뒀다. 장관이 되었을 때는 해병대 출신을 기무사령관으로 추천했다가 잘 안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을 비웠다. 오래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지금 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국 이 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북한하고 대치하는 입장에서 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군이 잘못하더라도 누구도 군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을 하기를 꺼렸습니다. 특히 군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과거의 군인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족도 고생하고 매우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고 애국심으로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소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 평가도 받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 군 내부에 많은 비리와 폭력과 부정적인 부분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 하나 터진 게 누적된 군 내부의 문제들요.
박찬주 대장 구속 문제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 군은 장성들이나 수뇌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고급 간부 장교들은 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국민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요, 자신들의 어떤 이 직업, 밥벌이 수단으로 군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에 대해서 조금의 존경심이나 경외감을 가질 필요 없이 당신들은 밥벌이 하는 직장에서 제대로 효율성 있게 비용 대비 효과를 나타내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요, 이래도 군은 이해하자, 저래도 군은 이해하자. 군은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집단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층은 맹목적으로 군을 지지해 왔어요. 그렇다면 군은 적어도 방산 비리가 있든 더 나아가서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나 모순이 있든 자질이 어떻든 간에 자기 집단이 존재하는 가치에 대한 충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이요,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맹목적 충성을 하는 것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면 왜 대한민국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나서 503호가 되도록 방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게 군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군의 존재 목적에 한마디로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안보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고 이 적국인,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군의 전략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고 훼손하려 한다면 그때는 군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처단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합참의장 한번 보십시오. 40도 안 된 마크롱이 프랑스의 예산 삭감, 국방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니까 가감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심한 말까지 하면서 둘이 붙었다가 전격적으로 한마디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리를요. 자, 이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 올해 61명인데요.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휘권을 더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지난 7월 19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드빌리에 합참의장은요, 마크롱이 올해 국방 예산 삭감을 강하게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왔고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EU에서 권고한 GDP 3%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8억 5천만 유로, 1조 1천억 상당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더빌리어 대장이 7월 21일 날 엘리제 궁에서 주례 안보회의에 참가해서 대통령과 국방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사표를 군을 대표해서 던져버린 겁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합참의장이 국가 원수의 방침에 반발해서 사임한 것은 처음이고요. 그는 17일 날 사임 의사를 굳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다음에 엘리제궁을 찾아가서 대통령 앞에 직접 사표를 던지고 집무실로 돌아와서 육해 공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크롱은 취임 후에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합참의장을 위임시켰으나
이 더빌리에 합참의장은 최근 정부가 예산 감축을 밀어붙이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마크롱이 이를 항명이라고 비난하니까 일주일 동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와 장성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평소 말을 거칠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더빌리에 대장은요, 이 거칠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자 이 마크롱은 더빌리에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더빌리에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더빌리에는 당시에 안보 관련 회의에서 또 하원 국방위에서 이렇게 나를 엿먹이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거친 표현을 마크롱을 향해서 쓰면서 예산 삭감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 7월 13일 트럼프가 처음으로 프랑스 방문했는데 영접하기에 앞서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와가 경고장을 날렸다는데요. 처음에 원래는 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군을 격려하기 위한 건데 순식간에 격려의 장이 경고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크롱은 모든 부처의 지출 삭감 노력이 필요하고 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명예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더빌리에 대장의 행동을 질책을 했고요. 이어 나는 당신들 상관이다. 재정 적자 감축 약속을 지킨다. 어떤 압력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 항명도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음 날 프랑스 언론에 해외에서 테러 작전을 벌이는 군의 상황과 또 현재의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게 맞는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군의 입장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을 자르려고 경질 카드를 들고 15일부터는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계속 충돌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바꿀 수밖에 없다. 계속 공개 반발하면 자르겠다 이랬는데 합참의장이 먼저 사표를 쓰고 마크롱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자기 소신과 고집이 강한 군의 명예를 중시하는 더빌리에 대장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상 잘리기 전에 사표를 먼저 던질 거라고 예측이 있었습니다. 평소 장병들한테 SNS로 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더빌리에 대장은 이 군사 퍼레이드가 14일 날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다음번 편지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사임을 내비쳤다는데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군은 배알도 없습니까? 지금 보세요. 군 수뇌부 그리고 이 별단분들, 고위 연관급들, 당신들은요.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아무런 지금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군은 생각이 없습니까? 군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지켜줘야 될 군의 존재에 대한 책무가 있고 그런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몇 사람이 권력 잡았다고 군의 책무와 반대로 나라를 끌고 가면 군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 존재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무조건 따라가고 거기에 비를 맞추려고 사드 배치를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을 이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사일을 쐈는데 무슨 방사포라고 하고 하는 이런 꼬락서니들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해도 너무하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군은요. 자기 입장을 밝혀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군 수뇌부고 고위 장성들이니 지금 이대로 갔을 때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고 미군 철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
그것은 전시작전권 이양이 자주국방이니 어쩌니부터 시작을 해서 KMD니 킬체인이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요. 딴 데 가서 시장에서 배추 팔아서 밥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송영무 장관, 과거에 과언은 있었지만은 모처럼 소신을 지키는데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송 장관을 저는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과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생각해서 국가를 생각해서 소신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 군수 내부요. 송 장관 잘리면 내가 그 다음 장관하지 이딴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 앞에 올바로 처신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배알도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국방위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결국은 7월 28일 날 ICBM 2차를 쏘고 난 이후에 문 대통령이 7월 29일 새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에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발언 같은데요. 환경부에서는 발사대 4기를 늦추려고 했는데 송 장관의 답변으로 추가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 장관 이 사람의 이 스타일이 관료라기보다는 야전 군인 같은 속성이 있는데 국회에서 했던 직설적 답변이 청와대고 뭐고 난리 나지 않겠냐 하니까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데 숨길 게 뭐 있느냐 해서 그는 해군 출신이지만은 해병대 같은 기질을 이런 답변에서 드러냈는데 이 사람은 이 밑에 부하들도 해병대 출신을 선호하고 해군 참모총장 시절 해병대 출신을 부관으로 뒀다. 장관이 되었을 때는 해병대 출신을 기무사령관으로 추천했다가 잘 안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을 비웠다. 오래 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배제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한국 이 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북한하고 대치하는 입장에서 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삼가하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군이 잘못하더라도 누구도 군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을 하기를 꺼렸습니다. 특히 군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실상 과거의 군인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가족도 고생하고 매우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고 애국심으로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소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 평가도 받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 군 내부에 많은 비리와 폭력과 부정적인 부분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 하나 터진 게 누적된 군 내부의 문제들요. 박찬주 대장 구속 문제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 군 장성들이나 수뇌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고급 간부 장교들은 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국민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이요, 자신들의 어떤 이 직업, 밥벌이 수단으로 군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에 대해서 조금의 존경심이나 경외감을 가질 필요 없이 당신들은 밥벌이 하는 직장에서 제대로 효율성 있게 비용 대비 효과를 나타내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요, 이래도 군은 이해하자, 저래도 군은 이해하자.
군은 우리 사회에서 특수한 집단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층은 맹목적으로 군을 지지해 왔어요. 그렇다면 군은 적어도 방산 비리가 있든 더 나아가서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나 모순이 있든 자질이 어떻든 간에 자기 집단이 존재하는 가치에 대한 충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이요,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맹목적 충성을 하는 것이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면 왜 대한민국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나서 503호가 되도록 방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을 바치는 게 군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군의 존재 목적에 한마디로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안보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고 이 적국인,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군의 전략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고 훼손하려 한다면 그때는 군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사람에 대한 처단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합참의장 한번 보십시오. 40도 안 된 마크롱이 프랑스의 예산 삭감, 국방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니까 과감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심한 말까지 하면서 둘이 붙었다가 전격적으로 한마디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리를요. 자, 이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 올해 61명인데요.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휘권을 더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지난 7월 19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드빌리에 합참의장은요, 마크롱이 올해 국방 예산 삭감을 강하게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왔고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EU에서 권고한 GDP 3%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8억 5천만 유로, 1조 1천억 상당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드빌리어 대장이 7월 21일 날 엘리제 궁에서 주례 안보회의에 참가해서 대통령과 국방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예산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사전에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마크롱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사표를 군을 대표해서 던져버린 겁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합참의장이 국가 원수의 방침에 반발해서 사임한 것은 처음이고요. 그는 17일 날 사임 의사를 굳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다음에 엘리제궁을 찾아가서 대통령 앞에 직접 사표를 던지고 집무실로 돌아와서 육해 공군 수뇌부를 소집해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크롱은 취임 후에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합참의장을 위임시켰으나 이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최근 정부가 예산 감축을 밀어붙이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마크롱이 이를 항명이라고 비난하니까 일주일 동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와 장성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평소 말을 거칠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한 드빌리에 대장은요, 이 거칠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자 이 마크롱은 드빌리에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드빌리에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드빌리에는 당시에 안보 관련 회의에서 또 하원 국방위에서 이렇게 나를 엿먹이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거친 표현을 마크롱을 향해서 쓰면서 예산 삭감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 7월 13일 트럼프가 처음으로 프랑스 방문했는데 영접하기에 앞서서 국방부를 직접 찾아와가 경고장을 날렸다는데요. 처음에 원래는 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군을 격려하기 위한 건데 순식간에 격려의 장이 경고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크롱은 모든 부처의 지출 삭감 노력이 필요하고 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명예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드빌리에 대장의 행동을 질책을 했고요. 이어 나는 당신들 상관이다. 재정 적자 감축 약속을 지킨다. 어떤 압력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 항명도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음날 프랑스 언론에 해외에서 테러 작전을 벌이는 군의 상황과 또 현재의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게 맞는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군의 입장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을 자르려고 경질 카드를 들고 15일부터는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계속 충돌하는 것은 문제가 돼서 바꿀 수밖에 없다. 계속 공개 반발하면 자르겠다. 이랬는데 합참의장이 먼저 사표를 쓰고 마크롱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자기 소신과 고집이 강한 군의 명예를 중시하는 드빌리에 대장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상 잘리기 전에 사표를 먼저 던질 거라고 예측이 있었습니다. 평소 장병들한테 SNS로 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드빌리에 대장은 이 군사 퍼레이드가 14일 날 끝나자마자 페이스북에 다음번 편지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사임을 내비쳤다는데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군은 배알도 없습니까? 지금 보세요. 군 수뇌부 그리고 이 별단분들 고위 영관급들 당신들은요.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9월 2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은요, 이 좋은 가을 날씨를 즐기기보다는 매우 서산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세계 시민상이라고 하는 상을 뉴욕에서 수상을 해서 촛불 시민을 대신해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촛불 안 든 사람은 시민도 아닙니까? 자, 이 와중에 상 받으면서 웃을 일인가? 자, 좀 이따가 이건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정인 이 정권의 최고 실세를 향해서 일개 개인 자격으로 너무 떠든다 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격려 문자가 수백 통 송영무 장관한테 갔다고 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에 대해서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경고를 받은 뒤 국방부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보수청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 장관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의 휴대폰에는 격려 문자가 수백 통 왔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송영무 장관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었지만은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그가 국민을 향해서 똑바로 가면요. 국민은 그의 과거의 흠을 다 면책하고
그를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할 겁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특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개탄스럽다고 말을 했고, 현직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는데 제가 봐서 아마 이런 일이 한국 정치 역사상에 다른 정권에서도 없었습니다. 일단 외형상으로 다음날 청와대는 송영무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고, 송 장관은 국회에서 사과한다고 해서 수습이 되는 모양이지만은 그 뒤에도 사석에서 강한 불만을 이렇게 문정인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발언 중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부분이 송 장관 본인에 대한 표현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이 문 특보가 지난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 대고 오마이뉴스인가 그럴 건데요. 금년 12월 1일부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참수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면 우리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미친 자입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문정인은 제정신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을 자를 때까지 제가 볼 때 야당은 국회를 보이콧해야 됩니다. 국회 가서 뭐 하겠어요? 자, 국방부 장관이 참수 부대를 언제 어떻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이 정보 누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을 참수한다라는 말이 북한이 기분 나쁠 거라고 지금 이 대목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는 김정은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할 이야기지 한국의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마들은 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지금 눈만 뜨면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조차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장성들이 못하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이 자는 아무런 공식적인 타이틀 특보 말고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특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 번씩 불러서 물어보는 거지. 이 특보가요. 아무 소리나 외부로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특보했습니다. 특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송 장관은 문 특보가 김정은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대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문 특보가 지난 6월 달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한 뒤부터 안보 특보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해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18일 국회에서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게 지금 화근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지요. 송 장관은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장관도 군인 출신으로서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앞으로도 다른 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치고 빠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난 4일에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했다가 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면 전술핵 재배치든 뭐든 대통령에게 할 수 있다.